이번 수업은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사에서 개발된 프리미어 프로 CC를 활용하여 수업 영상 기고 편집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의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여러분에게 영상 편집의 기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수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영상 편집 준비하기, 컷 편집하고 자막 넣기, 오디오를 조절하고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CC 작업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원하는 영상 소스를 프리미어 프로 CC로 가져오고요. 그리고 원하는 부분을 자르고 옮기는 컷 편집을 합니다. 두 번째 컷 편집하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효과와 장면 전환을 의미하는 이펙트와 트랜지션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텍스트, 자막을 넣고요. 오디오를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내보내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막을 넣을 때는 다른 모든 작업 과정이 다 이루어져야지 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CC가 준비되셨으면 우선 프리미어 프로 CC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두 개의 단추가 보이시죠? 새 프로젝트는 처음 작업을 하실 때 사용하는 탭이고요. 프로젝트 열기는 내가 이때까지 작업했던 프로젝트 파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제목은 내가 최근에 했던 작업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새 프로젝트 탭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화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이름을 먼저 정합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나 한글 문서를 작성할 때는 저장할 때 파일 이름을 정하죠. 하지만 프리미어 CC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프로젝트 이름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 위치를 선택합니다. 저장 위치를 잘 선택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어디에 프로젝트를 놔뒀는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나만이 알 수 있는 드라이브에 저장 위치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으면 밑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프리미어 프로 CC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인터페이스라고 하고요. 위에 두 개의 큰 창, 그리고 아래쪽에 작은 두 개의 창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작업창들이 작업에 맞게 다양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위에 학습, 어셈블리, 편집, 색상, 효과 등의 작업창들이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기 편하게 프리미어에서 제공하는 작업창들입니다. 우리는 주로 편집을 할 거기 때문에 편집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에 있는 두 개의 창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니터 패널이라고 하고요. 편집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창이 두 개인 이유는 왼쪽에는 소스 모니터, 오른쪽에는 프로그램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져올 파일을 먼저 살펴본 후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프로그램으로 넘겨주면 아래쪽에 있는 타임라인과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왼쪽에 있는 창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창을 보면서 영상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창을 프로젝트 창이라고 합니다. 작업을 하기 위한 소스, 사진이나 동영상, 음악 등을 모아두는 곳이죠. 프로젝트 패널에서 정리를 잘 하셔야지 영상 편집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프로젝트에 있는 파일을 클릭을 하면 바로 위에 있는 소스 모니터에 표시가 되죠. 자,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긴 창을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실제 편집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두 개의 모니터 중 오른쪽에 있는 프로그램 모니터와 연동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컷을 자르고 자막을 올리고 효과를 넣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영상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타임라인으로 가지고 오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프로젝트에서 동영상을 더블 클릭하여 소스 모니터에 나타내기를 합니다.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키보드에서 제일 큰 스페이스바 그리고 모여있죠? JKL 그리고 방향키 좌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인점, 아웃점을 잡아서 편집에 필요한 부분만 지정합니다.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타임라인으로 원하는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CC를 열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우선 화면 위를 보시면 학습, 어셈블리, 편집, 색상, 효과 등이 보이고요. 영어로는 뭐 에디팅, 어셈블리, 그리고 컬러 이렇게 나오겠죠. 저는 지금 편집이 선택되어 있는데 보통 이 화면들은 작업자들이 작업하기 편하게 화면들을 미리 구성해 놓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지금 주로 편집을 할 거기 때문에 편집으로 표시를 해 놓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가져오기라는 글자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파일, 가져오기라는 탭을 선택해서 클립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지금 사진도 가져올 수 있고 동영상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가지고 오시면 왼쪽 하단에 지금 썸네일로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저는 한꺼번에 가져오다 보니까 제가 만들려고 하는 달고나 라떼 만들기 파일 말고 다른 영상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영상들은 클릭하시고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프로젝트 창에서 삭제가 됩니다. 실제 내가 저장해 놓은 공간에서는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 작업을 위해서 필요 없는 파일들은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썸네일로 보이는 영상들을 한번 미리 살펴볼 거예요. 지금 마우스 커서를 클릭하지 않은 채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영상을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리 보는 것을 우리가 스키밍이라고 합니다. 스키밍 기능을 통해서 내가 영상을 어떻게 찍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중간에 있는 이 영상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첫 번째 단계인 컷 편집입니다. 인점, 아웃점을 잡고요. 타임라인으로 클립을 배치합니다. 자르기 도구를 이용해서 클립을 자르고 옮겨봅니다. 트림 기능을 이용해서 클립의 길이를 세부적으로 조절해 봅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 소스 모니터 창에 영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은 제일 앞으로 가져와 보면 타임라인에 0으로 찍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움직이는 것을 재생 헤드라고 하고 영어로는 인디케이터 혹은 플레이 헤드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는 이 영상의 총 길이를 표시하고 있고요. 지금 읽으실 때 19분 5초를 읽으시는 게 아니고요. 19초 5프레임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프레임을 나타내고요. 1초는 30장의 프레임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플레이를 하실 때는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플레이를 해주시고요. 스페이스 바를 한 번 더 눌러서 정지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JKL을 눌러주시면 L은 정방향 재생, K는 정지, J는 역방향 재생입니다. 자, 그리고 세밀하게 한 프레임씩 이동하고 싶으시면 키보드 방향키 좌우를 누르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누르니까 한 프레임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왼쪽을 누르면 한 프레임씩 왼쪽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죠.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플레이도 됩니다. 자, 플레이를 하시다가 자, 이 영상에서 앞부분이 혹은 뒷부분이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소스창에서 미리 편집하는 것을 인아웃 편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의 1초 앞부분을 잘라 볼 거고요. 끝부분에 한 5초를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인디케이터를 1초 정도 가지고 와주고요. 세밀하게 가져오시려면 방향키를 좌우로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한다는 뜻의 in, 그리고 종료한다는 뜻의 out이 어딘지 살펴보겠습니다. 1초에서 I를 누르시니까 어떻게 되죠? 오른쪽이 회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나는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저는 빠르게 이동해서 한 이 정도에서 아웃을 딱 눌러보겠습니다. 5 클릭하시면 뒷부분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소개하는 영상을 인점, 아웃점을 잡아서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영상을 그냥 좌클릭해서 잡았고요. 여기서 약간만 움직이면 손 모양으로 바뀌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손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잡았다는 뜻이고요. 그 상태에서 쭉 드래그 앤 드롭 놓으시면 타임라인 위에 클립이 올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더 가져올게요. 마찬가지로 영상을 더블 클릭, 마찬가지로 인디케이터를 옮기셔가지고 시작하는 지점에서 I, 끝나는 지점에서 O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하셔야겠네요. 자,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오른쪽에 영상이 튀어나가 있죠. 한 화면에서 나는 영상을 다 보고 싶은데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을 한눈에 보기 좋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바가 있는데 이 바를 잡고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 뒤에 안 보이던 클립의 내용도 볼 수 있고요. 점을 잡고 이동하시면 클립 길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클립이 길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하죠. 자, 하셨으면 지금 키보드에 있는 단축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길어지고요. 마이너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저는 편집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스페이스바 키인 것 같아요. 자, 영상을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영상을 인점 잡고 그리고 아웃점 잡아서 가져오고요.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지고 왔죠. 자, 이번에는 타임라인에서 한번 클립을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르기 위해서는 재생 표시를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해 줍니다. 자, 이쯤에서 자르고 싶으시면 우리 중간에서 있는 이 도구 모양 보이시죠? 제일 위에 우리 기본적으로 선택 도구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르기 도구가 보이시죠? 단축키는 C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C를 누르시면 혹은 이 이모티콘을 누르시면 이와 같이 파란색으로 활성화되고요. 타임라인으로 살짝 옮겨보니까 이런 면도날이 보입니다. 그런데 면도날에 지금 붉은색으로 선이 가 있죠. 지금 이렇게 가 있는 이유는 자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면도날은 항상 클립 위에서만 적용이 되죠. 클립 위로 옮기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클립이 활성화되고요.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르시고요. 그리고 재생 표시를 움직이셔가지고 또 잘라보겠습니다. 자, 지금 클립이 하나, 둘, 세 개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제가 이거를 좀 더 확대해 볼게요. 확대하니까 이름이 하나, 둘,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을 지우시려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면도날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누르면 잘라지죠. 그래서 다시 이 작업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커맨드 Z 눌러주시면 다시 클립이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선택 도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화면 중간쯤에 도구 상자에서 선택 도구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단축키는 V입니다. V를 눌러주시면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커서를 다시 타임라인으로 가지고 오면 화살표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십시오. 자, 영상이 잘 잘렸는지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해보시면 제가 처음 나오다가 지금 재생 표시가 가리키는 검은색 부분은 어둡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영상에서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두 부분을 이어주겠습니다. 뒤에 있는 새 클립을 잡고 당기셔도 되지만 정확하게 옮기기 위해서는 빈 화면에서 우클릭해서 잔물결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리플 딜리트 키입니다. 자, 이렇게 편집하셨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완성된 장면이 제일 처음 나오게 하고 싶어요. 제가 소개하는 영상 앞에 이 영상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옮기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덮어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이 잘못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를 하시려면 컨트롤 Z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취소는 컨트롤 Z입니다. 자, 컨트롤 Z를 누르시고요. 자, 이번에는 덮어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제일 뒤에 있는 클립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옮기니까 어떻게 되죠? 밑에 화살표가 뭔가 밀어준다라는 느낌을 표시하고 있죠. 그리고 왼쪽에 표시
부분은 삼각형 여러 개가 나오면서 밀어준다는 것을 또 한 번 더 표시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놓으시면 클립 제일 뒤에 있는 것이 앞으로 왔고요. 그리고 저는 또 안내하는 영상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컷 편집을 크게 러프하게 한번 편집해 봤는데, 이번에는 리파인 컷, 세밀하게 한번 편집해 볼게요. 자, 플레이를 하다가 이 뒷부분을 좀 자르고 싶어요. 아까와 같은 방식이면 C를 누르시고요. 면도날로 자르시고 V를 누르시고 선택해서 잘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작업이 조금 번거로우시면 클립 제일 뒤로 커서를 옮겨 보시면 화살표로 이렇게 괄호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상태는 클립 끝을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잡고 쭉 당겨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줄어들고요. 오른쪽으로 하니까 늘어나요. 근데 늘어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이 촬영된 데까지만 이렇게 늘어나요. 오른쪽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영상 이 부분까지밖에 촬영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르고 지울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처럼 끝부분만 이렇게 잡고 줄이고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편집을 트림 편집이라고 합니다. 장면 전환 효과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되다가 제가 갑자기 나오면 좀 어색하죠. 반대로 제가 나오다가 또 갑자기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뭔가 끊기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클립과 클립 그리고 장면과 장면 사이에 부드러운 화면 효과를 넣기 위해서 우리가 비디오 효과를 넣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프로젝트를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위에 탭 여러 개 중에 우리 효과라는 탭이 보이실 겁니다. 자, 효과라는 탭을 클릭하시면 오디오 효과, 그리고 비디오 효과, 그리고 비디오 전환이 있습니다. 오늘 할 거는 비디오 전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 전환을 클릭하시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디졸브입니다. 디졸브를 좀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시면 교차 디졸브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교차 디졸브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클립과 클립 중간에 딱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손 모양이던 것이 이렇게 뭔가 네모에서 대각선을 끄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비디오 효과가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놓아주시면 지금 중간에 리본이 하나 생긴 게 보이실 겁니다. 작게 보이실 건데 교라는 글자도 보이시죠? 그러면 이만큼 비디오 효과가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번 플레이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서히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렇게 비디오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적용하시고 플러스 눌러서 여기를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왼쪽 오른쪽으로 갖다 대면 이와 같이 괄호에 네모가 보일 때 이 효과의 길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길이를 변경하시면 서서히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했고요. 자막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상자 하단에 T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문자 도구 클릭하시고요. 파랗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커서를 화면 오른쪽 위 프로그램 모니터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빨갛게 네모가 생기고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자막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달고나 라떼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고나 라떼 라고 하니까 어떻죠? 네, 글이 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글자의 위치 그리고 글자의 크기 색상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을 전체 선택하시고 화면 왼쪽에 소스 모니터 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시면 효과 컨트롤이라는 탭이 보이실 거예요.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텍스트 눌러주시면 텍스트 왼쪽에 있는 꺾은 선이 보이실 거예요. 한번 누르면 펼쳐지는데요. 지금 소스 텍스트에 애플 고딕이라는 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글이 잘 안 보이는 이유는 글이 좀 얇기 때문이죠. 여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굵은 글씨로 바꿔 보겠습니다.
글자가 많이 굵어졌죠.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미리 원하는 글자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달고나 라떼라는 글자가 굵게 들어갔죠. 근데 글 색깔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이랑. 흰색 우유랑 겹치면서 글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요. 색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7이라는 글자 왼쪽에 흰색 네모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네, 글자의 색깔을 지금 동그라미를 눌러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색깔이 바뀌었죠? 한 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좀 말랑말랑한 내용이라서 글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도 괜찮지만 기본적으로 흰색이나 노란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글자의 다양한 외부 선 혹은 배경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클릭해 보실 때마다 어떤 효과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클릭해 보시고 배경색도 한번 변경해 보시고 하는 것들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저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다 빼줄 거고요. 지금 글자의 위치가 지금 달고나 라떼랑 겹치고 있죠. 위치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에서 화살표를 눌러주시고요. 잡고 왼쪽 위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글이 지금 이 영상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지금 달고나 라떼라는 글자가 영상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트림 편집 배운 것처럼 마우스 커서를 제일 오른쪽으로 갖다 댔을 때 괄호가 나옵니다. 그럴 때 잡고 오른쪽으로 당겨 주시면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글자는 지금 제가 달고나 라떼만 넣었지만 제가 만드는 중이라는 글자도 한번 더 넣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문자 도구를 눌러 주시고요. 화면 우측 하단에서 제조 중으로 하겠습니다. 제조 중. 아까랑 똑같은 글꼴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글자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제조 중이라는 글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효과 컨트롤에서 텍스트 가로 열고 제조 중 되어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고 색깔을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달고나랑 좀 어울리는 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치도 이렇게 한번 변경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개의 클립 위에 여러 개의 글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실 점은 왼쪽에 효과 컨트롤에서 텍스트가 어떤 걸 지금 가리키고 있는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두 개의 글자를 넣었기 때문에 텍스트 제조 중이랑 달고나 라떼라는 글자 두 개가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자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조절하기 위해서 우선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처음 방구석 영상 콘텐츠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만들 것은 네, 제 목소리가 나오는데 제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죠. 그래서 화면 우측 하단에 오디오 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료를 활용할 거고요. 플레이를 할 때마다 그래프가 올라온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2에서 18 정도가 이제 음성으로는 적당하고요. 음악도 한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2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리가 여기를 넘어서 빨간색으로 표시되면 소리를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럴 일은 잘 없으시겠지만 소리가 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캠코더나 스마트폰은 소리가 너무 높게 들어오는 경우 잘 없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시다 보니까 이쪽 부분은 제가 음성을 빼기로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서 잡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음성만 빼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클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클립을 선택하고 밑에 보이는 오디오 웨이브 폼이 있죠. 이 부분만 지우고 싶은데 여기서 딜리트를 하면 같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컨트롤 Z를 눌러서 살려주시고요. 우리가 우클릭을 딱 누르시고요. 여기서
연결 해제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이 위에 있는 비디오 클립과 아래에 있는 오디오 클립이 서로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클립은 비디오만 눌러도 선택이 되고요. 오디오만 눌러도 둘 다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클립은 비디오만 누르니까 비디오만 선택되고요. 그리고 오디오만 누르면 오디오만 선택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디오를 딜리트 해주시면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Alt라는 키가 있어요. Alt라는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디오만 클릭하면 오디오만 선택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딜리트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지금 오디오를 뒤에 두 개는 제가 지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오디오의 볼륨을 조금 높여볼게요. 자, 볼륨 높이시기 위해서는 클립을 선택하시고요. 자, 아까 우리 글자 넣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좌측 상단에 효과 컨트롤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효과 컨트롤을 클릭하니까 지금 볼륨이라고 나오죠. 이 볼륨 왼쪽에 있는 꺾은 선을 클릭해서 메뉴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레벨을 우리 조절할 건데요. 지금 애니메이션 켜기 끄기 되어 있죠. 이 부분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 레벨 조절할 때 표시해 놓고 조절을 하시면 나중에 그 높낮이가 이렇게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은 고급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레벨만 조절할게요. 여기서 숫자가 보이시죠? 기준은 0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상수로 올라가면 갈수록 소리가 커지고요. 반대로 마이너스로 가면 갈수록 소리가 작아집니다. 네, 지금 마이너스 15를 해놓고 제가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작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이번엔 소리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최대한 키웠고요. 처음 반구석 영상 콘텐츠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만들 것은 자, 지금 제가 소리를 과하게 크게 하니까 지금 빨갛게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오늘 만들 자, 이와 같이 빨갛게 표시가 되면 소리가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의해 주시고요. 전 적당하게 한 6 정도 주면 지금 오디오 미터가 것은 집에서 쉽게 구워 마이너스 12 정도를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적당한 오디오 조절이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 음악을 하나 넣어 볼게요. 음악은 제가 유튜브에서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찾았고요. 저작권에 관련해서는 또 좀 많은 이야기가 있죠. 항상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저작권 없는 음악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오디오 클립을 잡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자, 드래그하고 지금 제 목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나오겠죠? 자, 딱 놓아주시면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죠. 얼굴이 나오는 게 부담스러우면 목소리만 나오게 하는 방법, 아니면 자막만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디오가 잔잔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끝부분에 오디오가 계속 있으면 검은 화면에 음악이 계속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끝부분은 우리 트림 편집을 통해서 지우시든지 아니면 C 눌러서 면도날로 잘라주시고 V 눌러서 선택하고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편집이 다 된 것을 확인하시면 이제 영상을 최종적으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보내기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익스포트라고 합니다. 혹은 쉐어라고 하죠. 자, 좌측 상단에 파일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누르시고 아래쪽에 내보내기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커서를 살짝 올리시면 오른쪽에 미디어라는 글씨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를 한번 딱 눌러주시면 이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자, 지금 설정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요. 오른쪽 위에 퀵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포맷은 애플 컴퓨터 혹은 아이폰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H264라는 형태를 사용하겠습니다. 보통 MP4로 나오고요. 폰 혹은 컴퓨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경로를 잘 지정하셔야 됩니다. 경로는 내가 저장할 위치를 뜻하고요.
출력 이름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어디에 저장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창이 뜹니다. 저는 그냥 데스크톱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mp4로 나오네요. 저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름도 달고나 라떼로 바꿔보겠습니다. 달고나 라떼. 저장해 주시고요. 지금 내보내기를 하면 바로 영상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확인해서 영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15초 정도의 렌더링 시간이 걸리네요. 근데 저는 예전에 한 2시간짜리 영상을 이렇게 내보내기 했는데 12시간 걸렸습니다. 영상 분량에 비해서 많이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어 프로 CC를 활용하여 영상 편집을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